자, 오늘은 저희가 동물들의 친척들 이야기, 친한 동물들끼리 한번 묶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코뿔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소 친구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코에 뿔이 있는 소니까 코뿔소겠지. 이름이 이제 그렇게 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뿔소랑 소는 어느 정도 친척인지 혹시 우리 박사님께서는 좀 알고 계실까요? 생물에 이름을 붙일 때 옛날에 썼던 방식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육안으로 보고 생김새가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뭐와 좀 비슷하면 걔 친척이겠구나 하고 이제 유사한 이름을 붙이겠죠. 그래서 이제 코뿔소도 아마 그 당시에는 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코에 뿔이 있네? 이래서 코뿔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분류를 할 때 단순히 형태만 보고 하진 않고 뭐 연기서열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밀한 방법들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코뿔소는 소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좀 더 가까운 코뿔소가? 네. 누구랑 가까워요, 얘는? 좀 덩치 있는 이런 큰 동물들을 나눌 때 발굽의 개수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하더라고요. 발굽의 개수? 네, 그래서 발굽이 이제 짝수개이냐, 예를 들어 뭐 2개, 4개, 아니면 뭐 홀수개이냐, 1개, 3개, 이거에 네. 따라서 뭐 기제목, 우제목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기제목의 기자가 홀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제목에 속하는 녀석들은 발굽이 이제 하나나 3개로 되어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일 때의 좋은 점은 바닥이 좀 울퉁불퉁한 데를 걷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평평한 데보다는. 우리도 생각해보면 되게 곱게 있는 평평한 데 걸을 때야 우리 뭐 발바닥이 넓으니까 좋지만, 왜 그 지압길 돌 많이 있는 그런 데 보면 되게 아프잖아요. 네, 또 벌칙이죠, 거기는. 좀 심각하면 좀 평평하게 발을 제대로 딛기도 어렵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뭔가 좀 우뚝한 발가락 하나짜리 동물이라면 거기 사이사이를 뭔가 이렇게 딛고 몸을 지탱하기가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살았던 애들은 그런 쪽으로 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우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자가 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발굽이 2개나 이제 4개 정도로 있는 애들. 그래서 얘네가 보통 이제 소가 대표적인 아이들인데, 코뿔소 같은 경우에는 발굽이 3개라서 소는 짝수 2개고 네. 코뿔소는 3개라 홀수고. 네, 홀수라서 이제 네. 소보다는 말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다. 말로.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하나하고 둘의 차이는 크지만 둘하고 셋의 차이는 별로 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냐 한 개보다 더 크다. 그럼 구별해야지 왜 짝수 홀수로 구별할까요? 3개의 발굽을 가진 동물들의 뒷발을 보면 주로 이제 하나의 발가락이 유난히 더 발달한 세 개지만 경우가 있는 거의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약간 네. 물리적인 부분이죠, 이게. 그렇죠? 원래 하나로 지탱했는데 네. 이게 하나 옆에 작은 발굽이 2개가 나란히 나온 거로 보면 사실 1개랑 3개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지탱이 핵심이면 발굽 개수를 구분할 때 발자국을 보고 해요, 아니면 해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둘 다 보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요? 하나처럼 보였는데 막상 자세히 보니까 4개다. 실제로는 골격 구조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뿌리부터 봤을 때 이게 갈라져 있느냐, 네. 붙어 있느냐.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뭐 털도 있고 이러면 더더욱이나, 근데 이제 내부적인 골격 구조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요. 그 코뿔소는 코뿔마다. 뿔마다. 네. 발굽의 개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유인원도 사실 손가락, 발가락 개수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굽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발굽도 결국은 뭐 전 잘 모르지만 해부학적으로는 손가락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발굽하고 발가락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동물들에게서는 같은 개념으로 쓰이긴 합니다. 발굽 수만 보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발굽 있는 동물들을 유재류라고 하고요. 거기에 우재류가 있고 기재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발굽으로 먼저 봤고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말하고 코뿔소하고 한 6,500만 년 전쯤에 갈라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그 외에도 소라면 소는 반추동물이잖아요. 되새김하잖아요. 근데 말은 위 하나거든요. 예, 말은 위 하나고 똑같이 풀을 먹지만 말은 위 하나고, 말의 발효는 뒤에서 일어나요. 그 위 뒤에 소장 쪽에서 일어나는 후장 발효라고 그러는데, 코뿔소도 위 하나예요, 말처럼. 예, 그러니까 유전자도 그렇고 소화 방식도 그렇고 발굽도 그렇고, 코뿔소는 소가 아니고 말. 예. 코뿔마. 코뿔마. 아, 그래요? 코뿔마가 더 가까운. 반대로 하마는 강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마는 소하고 더 가깝고. 근데 아마 유럽에서도 그게 코뿔소, 라이노 그 뜻은 모르겠는데요. 유니콘을,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유니콘이 있다고 믿었고, 그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유니콘이라고 추적한 그것이 코뿔소를 보고 유니콘이라고 말해. 예.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그 기록을 남겨 보게 되면은 인도에 갔더니 무지하게 못생기고 사나운 유니콘이 있더라. 아마 그 흰 코뿔소 보고 써놓은 게 아닌가. 예. 약간 날씬한 코뿔소가 있었나 예쁘게 보네. 생겼는데. 보통 유럽 사람들은 코뿔소를 보고 말을 떠올리는 네.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소를 떠올리는 거고. 아마 더 친숙한 동물이어서 그랬을라나? 뿔 자체가 소뿔하고 코뿔소 뿔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네. 뿔이 저 소들은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위치도 위치지만 성분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코뿔소 뿔은 그냥 케라틴이 주성분이거든요. 뼈가 아니에요? 케라틴. 그러니까 우리 손톱처럼. 손톱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자라요. 부러져도 자라고. 소뿔은 겉에는 케라틴이 딱 잘 수 있지만 안에는 뼈라서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 끝쪽에는 이제 뼈가 좀 적지만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뼈고 자른 피도 나고 한번 부러지면 이건 다시 재생하기 어려워요. 여튼 하마는 조금 더 소에 가깝고 코뿔소는 말에 가까운 친척을 따져보자면 영화에서도 보통 코뿔소는 그래도 가끔씩 전쟁 영화에서 뭐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근데 하마를 타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하마가 성격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코뿔 말하는 개념이 딱 와닿았잖아요. 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마는 탈 수 없으니까. 탈 수 있으면 마다. 소도 타잖아요. 소를 타고 전투에 나가진 않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만약에 하마가 성격이 막 길들일 수만 있었다면요, 제 생각에는 전투력은 하마가 갑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마와 코뿔소 싸움 누가 이겨요? 하마가 이기죠. 하마가 이겨요? 하마가 땅에서 속도가 시속 한 3, 40km 뛴다고 그러고요. 하마가 그렇게 빨라요? 네, 그리고 이거 턱으로 무는 이거가 사자보다 훨씬 더 세고요. 이거 말에 가까운 세고요. 헤엄도 되게 빨리 잘 하는데요. 치고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명사고 제일 많이 내는 동물이 하마. 네, 하마. 걔는 악어도 한 번에 그냥 꽉. 사실상 수륙 양용 그렇죠. 장갑차네요. 코끼리 다음으로 강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음으로 그 송곳니 하나가 뭐 큰 거는 50cm 된다 한다고 이렇게 확 물어버리면 하마가 사람도 잡아먹습니까? 혹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얘네가 자기 번식기나 이럴 때는 워낙 얘네가 성질이 하다 보니까 쌓았다 보니까 오면 그냥 해서 코끼리는 채식이에요? 코끼리 채식이죠. 코뿔소도? 코뿔소 채식이에요. 어. 다 채식. 근데 하마는 잡식이죠. 하마는 주로 채식이에요. 그래도? 채식인데 최근 들어서 사체 같은 거를 뜯어 먹는 거가 보고가 된다고 그러는데 채식이에요. 아니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코끼리가 채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코뿔소는 좀 약간 애매했고, 근데 오늘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채식이구나. 재밌다. 소니까요. 소니까. 근데 말이라며 지금은 또 코뿔 말이라며 또. 소처럼 생긴 말. 네. 아직 여러분들 이제 요건 정리 잘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왜 주머니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유대류죠. 뭐 캥거루, 쿼카. 뭐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은 대체로 주머니 있으면 같은 친척들인 경우가 많겠죠. 주머니 근데 왜 생긴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왜? 여기 애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바로 그냥 밖에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주머니 육아낭 속에 품어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태생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나오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보호하려고 주머니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호주 쪽 말고는 없죠. 다른 동네는. 거의 없죠. 그것도 신기하네요. 이거 왜 없을까? 왜냐면 만약 그런 필요에 의해서라면 다른 뭐 아프리카든 아니면 뭐 남미든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유독 호주만 있더라고요. 호주가 좀 고립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바깥으로 퍼지지 못한 거는 상상이 좀 되는데, 근데 다른 비슷한 기후나 조건을 가진 지역이 없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근데 좀. 호주도 예전에 다 아시아 대륙에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결국 뭐 대륙 이동을 해서 떨어져 나왔을 뿐. 이게 낳은 새끼를 보호하는 두 가지 전략을 둘 다 가능한데 한쪽에서 이걸 택하고 저쪽에서 저걸 택한 것 같은데요. 그 유대류가 아닌 포유류들은 낳자마자 말만 해도 낳자마자 뛰어다닐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주머니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라 아주 연약한 새끼를 낳는 경우에 주머니가 필요하고. 근데 캥거루가 딱 이미지는 연약하지 않잖아요. 전투 캥거루잖아. 아니 새끼를 그러니까. 진짜 작다는 거죠. 캥거루는 진짜 작고 빨간 개체더라고요. 제 생각에 호주가 그냥 너무 위험한 곳이야 그런 거. 보통 독검이 제일 강력한 거 찾으면 호주에 있고 독산이 뭐니 다 그쪽이고, 그 이상한 거 개구리나 이런 것들도 호주에 있는 것만 알칼로이드를 몸에서 합성하는 종류가 처음. 알칼로이드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뱀독 이런 건 단백질 독이어서 막
고온이 가열되거나 하면은 변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알칼로이드는 보통 식물이나 그 독벌레들이 갖고 있는 거라 척추 동물이 만들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호주에 사는 것만 만들어요. 호주에는 유대류를 잡아먹는 커다란 최상위 포식자는 별로 없죠. 없죠. 아, 그러면 말이 되네. 거기에 있는 거미 정도면 솔직히 어린 애들이면 당연히 잡아먹을 정도로 요만하니까. 이쪽은 호주 쪽은 거미가 문제였던 거고 다른 쪽은 사자가 문제였던 거야. 아, 그래서 사자가 문제인 데는 그냥 빨리 뛰어다니게 만들고 거미가 문제일 때 낳은 날 보호해야 되고 저희들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낳은 다음에 보호하려면 작게 낳아야 되고. 이건 해결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다 불화인 것 같아 지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말 되지 않아요? 거미가 무서워서 주머니를 만들었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위험한 환경이 많네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생존하고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건 사실거든요. 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건 우주머니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찍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쪽 방식대로 거기 적응하면서 진화를 했을 텐데, 근데 사실 그 떨어져 나온 시점에 거기에 어떤 것들이 애초에 살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오리너구리도 호주 사는 애 아니에요? 오리너구리도 우주. 키위새도 호주에 있고. 거긴 다 뭔가 특이해요. 네. 호주, 뉴질랜드 이쪽에 하여튼 이상한 친구들이 많죠. 근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캥거루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안에 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그 안에서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온도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얘가 기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표 보면 낳은 다음에 기어 넘어서 들어가. 너무 신기하다. 그럼 걔는 젖을 안에서 주는 거예요? 네네네, 안에서. 그 본능적으로 그 주머니로 태어나자마자 기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태어나면 그냥 눈도 안 보이는데 아유 씨, 또 나왔네 이러면서 애가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요만해 진짜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 큰 저 엄마 캥거루한테 하나 매달려 갖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털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진짜. 털을 잡고. 그 캥거루는 그리고 좀 웬만큼 커졌다 싶을 때까지도 뱃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맞아요. 그 웬만큼 컸는데도 그 거미는 아닐 것 같아요. 거미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